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 조금 더 남은 시점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 다니시면서 병행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실 텐데 좀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했고 그 팁들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모든 과목의 전제는 내가 어떤 과목에 조금 더 많이 강하고 어떤 과목에 조금 약한지 이런 강약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내가 잘하는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하시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니까 100점 가까이 맞으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60점에서 65점 평균을 넘는 선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2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두 과목,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이 두 가지 과목에 집중하실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 공부 팁을 드리자면 이것도 하시려다 보면 양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그거 푸시느라고 나머지 문제 못 푸셔가지고 이렇게 끝 무렵에 너무 이렇게 막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계산 문제가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그거 못 풀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감하게 그걸 놓으시고 대신 나머지에서는 거의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좀 아카데미컬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요와 공급 내용이라면 경제학자들 이론 같은 거 나오는 그 단원들은 정말 틀리지 않게끔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에 약해서 내가 그걸 놓을 거라면. 근데 나는 계산 문제도 뭐 괜찮아, 나는 수학 자신 있고 그런 거에 큰 어려움이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 잘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론, 그게 은근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좀 놓기도 하고 공부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계산 문제를 내가 극복을 못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의 이론적인 내용이라도 충분히 그거를 다독하셔서 내용을 흡수를 하셔야 계산 문제에서 많이 틀리셔도 내용에서 커버가 돼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법은요, 암기를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사실은 좀 법적인 거라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법 공부를 하셨던 분이면 굉장히 친근하실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저 이공계였거든요. 그런 경우는 민법을 처음 접하는 거였어서 용어라든가 이런 걸 외우는데 조금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최신 판례. 이게 최신 판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항상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시간이 많으면 기본서를 계속 다독을 하셔서 베이스를 탄탄히 해놓으셔야 핵심 요약을 들으시든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다 이제 이게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정석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핵심 요약 강의나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학원에서 배포가 되는 그런 쪽집게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지문을 외우다시피, 갑과 을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이렇다더라, 그게 계속 보시다 보면 그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답이구나, 그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암기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1, 2차를 함께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좀 크실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1차 공부 두 과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한 9월 초부터 한 2달 남은 이 시험까지의 기간 속에서는 난 2차 공부를 열심히 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 공부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을 좀 종종 봤는데 그런 경우는 낭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된 것 같아도 암기 과목은 기본적으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까먹게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시켜주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시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공부한 게 아니게 되는 그런 수준을 밟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아무리 1차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동차를 옛날에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치 공부 스케줄표를 세울 때 월요일은 내가 1차로는 민법을 하고 2차는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날로 정했다면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은 부동산한 개론을 하고 그리고 2차 과목 중에는 뭐 세법이랑 공시법을 같이 했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은 또 앞서 월요일날 했던 민법을 또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순환 구조로 하셔야지 이게 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도돌이표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1, 2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차 과목을 놓지 마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순환 구조로 과목을 바꿔가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스케줄표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과목 수가 많잖아요.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 공법 이렇게 어떻게 보면 4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격인데 기본적으로 암기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실 부분들이 너무나 방대한데요. 그래서 제가 각 과목별로 제가 느끼는 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2차에서 평균 점수를 올리기에 가장 수월한 과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5점 이상을 맞으실 경우에는 합격률이 거의 한 80, 90까지도 올라가신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중개사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면서도 점수를 따기 쉽냐면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내용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저 외운다기보다는 좀 더 어떤 중개 실무와 어우러져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빈출되는 거, 이건 반드시 나온다.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거는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앞자리를 따서 외운다든지 이렇게 선생님들만의 전략이 있으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때는 쏙쏙 흡수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 같은 거를 꾸준히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전략과 팁에서 암기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잘 따라가시면 중개사법 또한 고득점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압박을 느끼는 과목이 공법일 거예요. 공법은 책 두께부터도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두껍고 그만큼 우리나라 공법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들이 막대하다는 건데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이게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반수, 뭐 4분의 3 아니면 그것도 상황마다 다 그 숫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틀리게끔 하는 그런 트릭이 많이 시험에는 있단 말이에요. 난 정말 뭐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외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포기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데 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인강 같은 거 들으시면 특히 여름부터는 핵심 요약 그런 강의도 나오고 또 가을 9월 초쯤 되면은 쪽집게 뭐 백선 뭐 쪽집게 특강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다른 과목 제쳐두고 공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야 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공부를 하시기에는 아마 정말 역부족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법 특히 이 부분들은 쪽집게 강의를 추천합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가을까지는 챙겨보셔서 수험장에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법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개정이 자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이 뭐 1주택자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세법 내용이 어느 시기까지는 그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됐었는데 뭐 9월부터는 개정이 된다더라 이런 게 반드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정말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되고 그에 맞게 뭐 계산 문제들도 나오니까 뭐 양도세라든지 뭐 이렇게 보유세 이런 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핵심 요약 강의 들으시면서 쪽집게 강의 그 또한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공시법 내용인데요. 그 공시법은 등기에 관련된 법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약간 나한테 많이 생소한데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무를 하면서 등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면서 더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와닿기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와닿지는 않겠지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좀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요약 강의하고 쪽집게 백선, 쪽집게 특강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활용하시면서 머릿속에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인터넷에 보면은 나는 뭐 몇 개월 만에 동차 땄다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고, 근데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 편인가요? 공부에 대한 어떤 능력치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시험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도 정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국민 자격증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응시하는 시험이고 최근에는 MZ세대들도 굉장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 되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앉아서 꾸준히 지구력과 끈기를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나도 그냥 해보면 웬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만만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공부가 잘 되어 계신 분들도 암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날아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작업이 시험장 가는 날 전날까지도 계속 되어야 이전까지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다 시험장에서 모두 쏟아내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꿀팁 얻어 가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